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소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굉장히 좀 굵직한 그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그 협의도 하고 좀 끌어왔던 사안인데 어쨌거나 한 단계 아주 큰 그냥 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를 논하기 앞서서 앞으로 이 한미 FTA 이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또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또 어떤 부분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따른 판단과 또 대응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업종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래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분야에 또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혼자서 잘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저희 센투자플러스에 있는 이 최고의 또 전문가들에게 여쭤봐 주신다라면은 아마도 또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큰 줄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쭉 올랐습니다. 성에 차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6.2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826으로 오늘 코스피는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33포인트가 오르면서 505로 장을 마쳤고요. 그 퍼센테이지는 코스피보다 상당한 강세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또 종목 수익률을 낼 만한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SFA, 화정 등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실 분들께서는요. 전화 02-3153-2613 저희가 앞으로 좀 전화 연결 상담을 좀 많이 좀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 상담하실 분들께서는 013-336-0110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를 주시면은 상담 가능하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BNS 인베스트먼트의 김형근 대표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종목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 매수가를 잡아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형근 대표님께 줍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한번 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임 업체죠.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부분이 상당히 어닝 쇼크가 좀 나왔죠. 영업이익 부분이 한 20% 정도까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잘 유지가 되다가 기관의 매도죠. 그런 실적 부분에 의해서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단기적인 좀 하락이 좀 나타난 상태입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크로스파이어라든가 국내에서의 피파 온라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의 증가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은 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단기간에 급락한 부분에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은 매수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다.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런 매수 기준에는 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항상 21선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21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좀 매매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단기적인 그러한 그 반등 이러한 단기 매매를 좀 원하신다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부분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손절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좀 잡고 손절가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주가의 21선 아래에서의 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호텔 신라입니다. 32,000원에 70%요. 네, 호텔 신라 한번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중국 때 상당히 한국에 많이 왔었죠. 그래서 신라 호텔에 숙박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호텔 신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상당히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폭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 매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을 현재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춤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3분기만큼의 어떤 4분기
게 실적이 그만큼 어떤 실적 개선폭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본다면,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 선이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여기에서 수급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관의 수급을 이렇게 주춤하는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뜯어 본다면은 이전에 투신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이끌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투신의 수급이 이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조금 반등폭은 조금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본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 뭐 그 지지라인이 21선이었죠. 그래서 21선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좀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4만 원의 가격대 다시 한번 뭐 전고점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뭐 3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큰 폭의 조금 수익이 확보가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1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투신의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되지 않는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조선선제인데요. 49,000원에 50%입니다. 예, 조선선제 볼 텐데요. 49,000원에 50%면 상당히 좀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용접봉, 그 CS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그 용접봉 생산 업체입니다. 이 주가에 좀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볼 텐데요.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그 분할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묻지마 급등이었죠. 어떠한 이유 없이 그때 당시 상당히 좀 거래량이 적었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좀 편승이 되면서 뭐 매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점상한가를 가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쳤던 종목인데요.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이제 다시 계속 좀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이러한 상승을 좀 거래가 유입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됐던 가스관 관련주죠.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하이스틸이라든가 이런 그 가스관 관련주들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형성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고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있는 그런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 이런 테마 부분, 일단은 그 가스관 관련 테마 부분은 2013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잠정적인 일정이 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기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비중은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 이런 테마주에 접근을 하실 때 항상 좀 그 주가의 손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듣고 매매를 하시는데 사실상 매매를 할 때는 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고 5일선이라든가 11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어떠한 소식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뉴스에 팔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손절가 부분을 좀 놓치신 거죠. 놓치시고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태인데 뭐 거래가 좀 유입된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21선까지의 이러한 반등이 좀 나올 때 이 부분의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돌파되지 못한다면 좀 일단 한 발 좀 물러나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요.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더 보유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의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보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호석유인데요. 20만 원에 사셨는데 추가로 좀 매수를 해볼까요? 하시는데요. 네, 금호석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추가 매수는 조금 저는 좀 반대한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뭐 그 종합석유화학 업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차화정 이래가지고 트로이카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여줬었는데, 어떤 그 실적 개선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 가격 상승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이 현재 외국인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어떤 수급의 유동성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마찬가지 3분기,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중국의 경기가 그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가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게 최근에 뭐 금호형제의 난이라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기업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좀 삼성전기 예전 모습과 조금 비슷한 시나리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2010년 이전까지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 차트 좀 더 늘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차트를 한번 더 늘려본다면, 자, 이전에도 삼성전기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줬죠. 와주면서 어떤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조금 주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2만 원의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금호석유로 돌아와 본다면 이렇게 뭐 그 삼성전기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뭐 16만 원의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고요. 그렇다면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4분기 실적도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16만 원의 가격대를 좀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좀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가 보신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8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중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급락이 나오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16만 원의 가격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되 추가 매수는 조금 반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하이스틸을 보겠습니다. 47,000원에 25%입니다. 네, 하이스틸 볼 텐데요. 마찬가지 이 종목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테마죠. 하이스틸. 그런 가스관 관련 테마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1월 2일 날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2013년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러시아, 북한, 한국 이렇게 연결하는 북한을 경유하는 그런 가스관을 한 3년에 걸쳐서 설치한 이후에 2017년도부터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좀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2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테마는 항상 뭔가 뉴스가 나오고 나면 그 뉴스가 소멸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올라갈 때 상한가를 이미 치고 올라갈 때는 이미 밑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매매하기에는 좀 놓쳤다 판단을 하시고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지금 47,000원이시면 뭐 아주 큰 폭의 손실 구간은 아니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보면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나타내주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보자면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정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 부분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 여러분 접근하실 때 항상 테마가 형성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소멸이 되고 나면 다시 주가는 그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까지는 언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정보도 얻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동안 이러한 횡보 구간이라든가 하락 구간 이런 걸 거치고 나서 정작 상승을 할 때는 아주 짧은 기간만 짧게 그냥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그 상승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린다, 마냥 기다린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아까 상담해드렸던 뭐 조선선제나 비슷합니다. 21선까지의 반등은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해서 21선을 돌파한다면 뭐 한 번 더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교체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테마를 접근할 때 언제 접근하느냐. 그 신호는 이제 상한가 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오랜만에 상담해 드리는데요. 38,500원에 25%입니다. 예, 지금 뭐 매수가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괴리가 없다면은 조금 좋은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은데 매수가 대비 상당히 주가 괴리율이 크다 보니까 조금 좋은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유 따지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이유 없이 연말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죠. 최근에 안 그래도 그 연말이다 보니까 어떤 그 술 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티가 좀 진로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맥주, 소주, 뭐 요새는 막걸리까지 하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뭐 양주 빼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뭐 술 소비량은 뭐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적으로 오비맥주에서 현재 지금 9.6% 정도의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가격 인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리는 모멘텀보다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수익률 확보를 위한 어떤 매수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결론적인 원인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게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모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뢰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가에 38,5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32,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관들이 좀 더 이끌어준다면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어디까지 매수를 할지는 아직까지 저도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32,000원까지 반등 목표치를 일단 두시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해 나간다면은 32,0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하이트 진로 수급 주체는 기관 특히나 투신이기 때문에 투신이 매도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관이 매도할 때 의뢰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자,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익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대표님의 수익률 점검인데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40% 넘어섰습니다. 이제 50%대 진입 아마 도전할 거고요. 현대해상, 이노와이어, 기아차, LG패션 등 5%를 넘어서서 10%대로 향해가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자, 두산까지는 수익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삼성엔지니어링, 금호석유 두 종목은 한 4에서 5%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을 상세히 들어보죠. 네. 종목들 먼저 수익 구간이 낮다가 수익이 좀 줄어드는 과정도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갔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 이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대로 좀 더 보유를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스의 어떤 하단 부위 이런 부분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이제 수익권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또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업황에 대한 부분 좀 우리가 4분기 때도 좀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이번부터 합성 고무에 대한 스프레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사대행 가격이 이미 이제 하락 이후에 좀 안정화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드도 좀 상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태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업황적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라든가 이런 소송 관련, 전개되고 있는 수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이노와이어도 한번 볼 텐데요. 이노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갔다가 이미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27,000원 목표가는 도달한 상태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이미 목표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이후에 지금 21선 좀 이탈이 된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도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고점 부분을 좀 돌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고점 부분에서의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소화 과정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LTE 부분의 성장성 부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또 한번 그대로 포트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 편입할 종목도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새로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제 SFA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또 코스닥 쪽에서 시세 흐름이 좋은 그런 IT 쪽이죠. IT 장비 부품주, AM OLED 관련 주인데요.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도 동종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매출 규모가 큰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어떤 설비 투자 확대 부분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뉴스도 나왔죠. AM OLED, 아몰레드 TV 부분을 내년부터 삼성전자, 뭐 LG전자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을 SFA 같은 거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SMD에 AMOLED 장비를 공급하는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이제 OLED 증착 장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개발을 한 이후에요. 그런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어떤 매출 구조 안정화 부분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21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 길게 보면 사실은 좀 이런 박스의 흐름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격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계속 수급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상승 이후에 어떤 조정 구간을 거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한 양봉을 좀 형성을 해줬죠.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당히 좀 시세를 줬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뭐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길게 보면 이러한 좀 박스의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의 흐름이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뭐 이러한 상승 이후에 어떤 조정 구간, 옆으로 좀 길게 보면 횡보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부분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일단은 좀 오늘 좀 상승했지만 오늘 뭐 종가 정도 65,800원 혹은 그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500원 이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FA 들어봤고요. 자 오늘 또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수익률 점검을 할 아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쌓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첫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은 그 차트적인 기술적인 종목이라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화진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조금 화진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좀 화장품 업체가 아닌가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좀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내 외장용 부품 포면 처리 가공을 담당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우드그레 그 시장 점유율이 55.7%를 좀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그 점유율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 아무래도 조금 현대 기아차에 조금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현대 기아차가 좀 잘 가게 된다면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현대 기아차가 못 가게 된다면은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대 기아차에 조금 너무나 집중이 되는 매출을 좀 해외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태국 쪽에 해외 공장 쪽으로 어떤 납품이 조금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매출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12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 가로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의 패턴을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 조금 중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3,850원 이전에 한번 그 이렇게 상장 초기죠. 상장 초기에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저항을 보였던 구간인데 이 부분을 최근에 와서 조금은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완만하게 패턴 기술적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원형 패턴에 대한 어떤 그 초기 국면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금 중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린 원형 바닥에 대한 패턴이 조금 완성이 된다면 급등도 마찬가지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기적인 장을 할 수 있는 3,850원을 일단 제가 보기엔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매수 추천 이유가 거기에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3,950원에서 3,950원에서 4,050원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3,850원 좀 설정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장중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3,650원의 손절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가격이 됩니다. 4,650원 정도 상장 초기에 조금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인 4,650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네, 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연결돼서 이렇게 목소리 직접 듣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자동차 부품주 평화전공요. 평화전공. 예, 네네. 어디 그 경상도 쪽에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네, 창원입니다. 네, 이게 평화전공이라고 하시길래 평화를 딱 그쪽 사투리 억양이 느껴져서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창원에서 주셨구나. 그젠가 며칠 전에도 창원 분께서 한번 전화 주셔서 반갑게 이야기 나눈 적인데 이 창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평화전공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22,250원에 네. 30%입니다. 22,250원에 30%. 네, 네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봐 드릴까요? 아니, 요 전문가들 이 방송 보고 네. 회사에서 샀는데 10월 한 27일경에 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갔는데 못 팔고 매도를 네.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올라갔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매수를 했더니 뭐 팔만한 자리도 별로 주지 않고 계속 주가가 좀 시름시름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은 뭐 사신 가격까지 올라올 것인가? 일단은 원금 회복 플러스 그래도 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벌고 싶은데 수익까지 좀 이거 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겠군요.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운수장비 쪽으로 나름 또 시장이 반등하면서 그쪽이 특별히나 좀 강세를 좀 띈 걸 보면은 이쪽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햇볕이 비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대목이긴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평화전공에 대해서 우리 정태근 전문가께서 과연 이쪽 업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종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죠. 네. 예, 잘 들어보십시오. 네. 대답이 아주 작으신 거 보니까 지금 손실이 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 뭐 원초적인 얘기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뭐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FTA가 뭐 체결이 되면서 조금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좀 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 현대차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차 조금 제가 안 좋은 말씀드릴게요. 차 문짝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대차에 들어가는 문은 다 그 평화전공에서 거의 생산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내 시장 점유율도 조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어떤 경쟁력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쓸데없는 얘기 다 말씀 다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가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좀 전에 현대차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현대차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4월달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만 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8월달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만 원까지 그 어떤 회복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평화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는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늘 FTA가 체결이 되면서 내일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얼마만큼 호재가 될지는 아직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쪽에서 만약에 현대차가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현대차가 계속해서 가준다면은 평화전공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그렇게 매수하신 다음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고 계속해서 비빌대다 보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계속해서 가준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손절가 부분부터 먼저 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격대가 2만 원대에서 18,000원 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비빌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8,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쪽에서 다시 한번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어떤 FTA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현대차라든지 기아
기아차 우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 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FTA에 대한 어떤 수혜가 조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폭은 작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해보자면 현대차가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조금은 손절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평화전공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절대적으로 이제 뭐 현대기아차의 그 판매량이라든가 실적과 함께 딱 붙어서 이게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해는 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자동차 업종들의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때마침 또 다음 종목이 이제 자동차 종목이네요. 쌍용차인데요. 6,500원에 50%를 다졌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자동차 쪽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6,500원에 좀 50%, 네. 50% 맞죠? 50%면 네, 상당히 좀 50%, 많은 6,500원이요. 예, 비중도 좀 많으시고 좀 손실 구간이 좀 있으신데 일단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라 쪽으로 주인이 결정이 되면서 3월 달부터 이제 관리 정보에서 해제가 되고 6월 달부터 코스피 200에 좀 편입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한 이제 그 법정 관리 상태에서 상당히 좀 수익 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코란도 C, 신차 효과라든가 중국에서의 체어맨 W 이런 출시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은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선정이 조금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종목 선정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쪽에 이제 접근을 한다면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이쪽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손실 구간이시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FTA가 지금 비준이 된 상태, 통과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내일 아마도 뭐 자동차 쪽, 부품주 쪽에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일단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쌍용차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러한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 손실을 좀 만회하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추후에 어떤 수익률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종목 교체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3S입니다. 3S. 3S라고 써야겠죠? 이게 내일 시가로 좀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런 급등 종목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계속 급등할까봐. 예, 좀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와서 조금 안철수 연구소를 좀 보게 된다면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게 개인 투자자들 좀 매매하기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뭐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금은 어거지스럽게 끌어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차트 그리고 차트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게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투자 경고 종목을 오늘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20일간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력들이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종목의 시세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네들이 어쨌든 이 종목 어쨌든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습니다. 자, 만원대에서 26,000 정도 한 16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 물량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개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그 의뢰를 하셨듯이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떤 그 모기를 기다리는 호랑이 조금 안 좋은 말씀인데 호랑이 아가리에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는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일단 소수 계좌들 어떤 세력들이 받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현재 본다면은 오늘 쪽에서 어쨌든 6%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세력들이 어쨌든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갈 때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나중에 물량을 때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12,000 이렇게 초입 구간에서 잡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초입 구간이 아니라면 지금 굳이 저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인데요. 24,100원에 50%입니다. 네, 하이닉스 24,100원에 50%면 소폭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요. 비중은 좀 많다고 좀 일단 말씀드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근에 뭐 그런 디램 가격 하락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하락 안정화되는 거죠. 상승
은 아니지만 하락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바일 쪽입니다. 앞으로의 그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 D램이나 낸드 부분의 그런 수요 부분 그리고 기술력 부분 어떤 경쟁사 타사보다도 어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 가장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제 그 SK텔레콤에서의 인수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은 그 단순하게 인수가 되는 부분만 우리가 보자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저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주인이 생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디램 이런 부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업체 하는 일은 물론 똑같겠지만 그러한 주인이 선장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꾸려나가면서 성장성 부분을 계속해서 좀 성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뭐 그런 디램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인수 관련해서 저는 M&A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손실 구간이긴 하신데 충분히 뭐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끌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좀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일단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뭐 투신 기금 쪽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탄력적이진 못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그 M&A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좀 부각되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면 한번 시세를 좀 주면서 강하게 또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LS 산전입니다. 84,9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요. 네. 참 최근에 기관의 수급에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보니까 참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에 뭐 전기 제어 장치라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전력 설비 제조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라크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가 63,000원이고요. 그리고 의뢰하신 그 분의 가격대가 84,900원입니다. 상당히 뭐 슬프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연말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좀 기분이 좋을 텐데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반등을 주더라도 이 반등이 어디까지 왔다 꺾일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그 수급 동향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본다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11월 9일부터 지금 이제 투신 쪽 그리고 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잠시 멈칫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쪽에서 강한 투신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앞전에 어떤 부분이죠. 하이트 진론가 그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요 종목도 조금 마찬가지 기관이 어디까지 매수할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간다 안 간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요 종목의 주가를 이끌어 줄지가 상당히 키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 종목도 아까 하이트 진론과 좀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관의 수급 좀 계속 보시고 일단 보유를 하시고 기관이 지금은 기관 중에서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투신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이 조금 매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주다가 조금 주춤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의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부분에서 기관들이 얼마까지 올린다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현재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12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일단은 보유를 하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관의 수급이 꺾일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그 어떤 전략 부분 다시 한번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갖고 계신 종목과 가격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텍하고 IMBC 두 종목인데요. 오텍, IMBC. 먼저 오텍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9,350원에 40%예요. 네, IMBC는? IMBC는 6,500원에 30%. 30%. 예. 자, 네.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왕초보인데요. 네. 사자마자 계속 빠져서 오래 빠져 있어서 왜 그런 건지 통 올라가지 않아서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수익은 날 수 있는지요 해서요. 네. 요즘 뭐 전화 주시는 분들의 사연이 거의 뭐 90% 이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금 회복 내지는 뭐 이래저래 하여튼 좀 너무 내려서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신 것 같은데. 네네. 자, 오텍과 IMBC 두 종목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두 종목이니까 좀 빨리빨리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손실 구간이어서 약간 좀 뭐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희망적인 좀 얘기를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앰뷸런스라든가 그 구급차라든가 이동용 뭐 진료 차량 이런 부분을 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은 이 복지 정책의 확대 부분, 뭐 복지 예산 증액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좀 테마의 형성은 좀 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런 복지 관련 테마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테마에 좀 편승이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수익도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를 보시면 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 상당히 좀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순이익 부분도 그렇고요. 흑자 전환된 부분, 이런 부분. 기업이 상당히 흑자가 전환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테마성에 의해서 좀 움직인 부분은 있지만 추후에 어떤 실제적인 성장성 부분을 보자면 앞으로도 좀 주가의 흐름은 좀 길게 봤을 때 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한 가지 이제 대선 관련 그런 테마에도 엮이게 되겠죠. 복지 관련 그런 정책 테마들은 내년에 이제 대선 테마는 상당히 좀 화두가 될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좀 시세를 줬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분명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텐데 대선 관련 테마로도 이제 좀 묶이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한 우리 뭐 정권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든 간에 복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오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마에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업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좀 주봉을 좀 볼 텐데 주봉으로 좀 대응을 하십시오. 주봉으로 해서 한 6,0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보유할 거를 좀 길게 내년까지 좀 보유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MB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C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6,500원이죠. 6,500원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고가에서 좀 사셨는데요. 지금 주봉을 좀 보고 있는데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종편 관련 그런 수혜로 봐야 되겠죠. 그런 방송 콘텐츠 그런 부분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장성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스마트 기기라든가 모바일 쪽에 그런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 유통 수익 구조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가 부분이 급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모바일 기기라든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장성을 보자면 이 종목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매수의 타이밍 부분이 조금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어떠한 손절가 부분, 21선이 좀 이탈이 된다면, 주가라는 건 항상 21선이 좀 이탈이 되고 이렇게 꺾이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런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에,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잘 견디셔야 되고요.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면, 그런 또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주봉으로 좀 보셔가지고요. 4,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길게 한번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바로 이어서 한 통 더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요, 동국실업이요. 동국실업, 가격과 비중은요? 저기요, 1,520원이고요. 50%예요. 예, 혹시 뭐 감기 걸리셨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이게 잠기시는 것 같아서. 예.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 동국실업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 매수 의뢰하신 이유를 저는 안 물어봐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주가가 안 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동국실업이 왜 안 갈까요? 제가 도리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부품주도 아니고 어디 뭐 가스관 테마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한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현대기아차 뭐 그 현대모비스 그 부산에 사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뭐 다찌방 글로브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뭐 자회사인 동양철관 때문에 가스관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가스관 테마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으로 가는 건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으로 좀 하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종목 교체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종목의 비중 50%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종목 교체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대안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한미 FTA가 좀 체결이 됐으니까 어떤 그 한미
FTA에 수혜가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넥센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SL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출이 한 20, 그 전체 매출에서 한 2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한 1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수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은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면서 넥센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SL과 같은 미국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로 결론적으로 한번 교체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성융광전을 봅니다. 2,520원에 70%입니다. 네, 2,520원에 70%. 상당히 손실 구간이신데요.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뭐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종목들이 뭐 주가 흐름이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그리드 패러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종목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바닥을 좀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손실 구간이신데 일단은 좀 보유를 좀 하시고요. 나중에 좀 회복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 태양광 쪽에 접근하실 때 나중에 매수가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선별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태양광에 다른 종목, 오성 LST라든가 뭐 이런 쪽, OCI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해보도록 하죠. 코스맥스입니다. 18,150원에 50%요. 가격대를 보니까 상당히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모멘텀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좀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그 올해 3월달부터 계속해서 긴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와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의뢰하신 분의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수급 좀 먼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고점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조금 무뎌지고 있다는 부분은 걱정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먼저 기관의 수급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9,000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이어진 부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19,000원을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매도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19,0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매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해드릴 종목 당연히 또 선정을 해놨죠. 세아제강, 넥센타이어, 미주제강, 현대모비스, 동국제강, 그리고 한국정밀기계까지 6종목은 저희가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응해주신 두 분은요. 김영근 대표,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1월 20일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이 소폭이나마 올라서 기분 좋고요. 어쨌건 오늘 굵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큰 이슈가 있었으니만큼 이것이 또 내일 이후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